병원에서 주사 한 방 맞으면 괜찮아진다 해서 기대를 안고 무릎을 내밀었던 적 한 번쯤 있으시죠? 맞고 나면 잠깐은 걷는 게 수월해지기도 하니 이렇게만 계속 맞으면 괜찮겠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주사가 예전만큼 효과가 없고 오히려 무릎이 더 욱신거리기 시작하면 그제야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합니다. 무릎 주사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고 또 아무 때나 맞아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뼈 주사라고도 불리는 스테로이드 주사, 효과는 빠르지만 잘못 사용하면 무릎을 더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요즘은 히알루론산 주사니, PRP 주사니, 심지어 줄기세포 주사까지 여러 종류가 있다 보니 어떤 게 내 무릎에 맞는 건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스테로이드 주사를 포함해 지금 병원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무릎 주사들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그걸 맞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진짜 중요한 이야기들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어떤 주사가 어떤 상황에 필요한지, 나이와 관절 상태에 따라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혹시 지금 무릎 통증 때문에 주사 맞을까 말까 고민 중이시라면 이 영상이 분명 도움되실 겁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떤 치료가 내 무릎에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은 나만 보는 것보다 가족 중에 무릎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알고 보면 아주 작은 차이가 관절 건강을 오랫동안 지키는 큰 차이를 만들어 주니까요. 영상이 도움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당신의 무릎 스스로 지키는데 큰 힘이 될 겁니다. 무릎 주사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뼈에 좋다더라, 연골이 재생된다더라, 주사 한 번 맞으면 6개월은 끄떡없다더라 같은 이야기를 쉽게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고 나머지 절반은 오히려 조심해야 할 중요한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뼈 주사, 정확히 말하면 스테로이드 주사입니다. 이 주사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며칠 전까지 계단도 힘들던 무릎이 주사 한 방 맞고 나면 갑자기 거뜬해지니까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자주 쓰고 환자들도 찾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효과가 너무 강력하다는 데 있습니다. 강한 만큼 부담도 크고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무릎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급하게 통증이 심할 때, 부기와 염증이 번질 때 급한 불을 끄는 데는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이걸 습관처럼 계속 맞기 시작하면 문제가 됩니다. 관절 안의 조직이 약해지고 연골이 더 빨리 닳아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통증은 점점 심해지고 나중엔 수술까지 생각해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병원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환자가 아프다고 하면 일단 주사부터 놓고 보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은 나 이거 1년에 몇 번씩 맞아요 하시는데 그게 정말 내 무릎에 도움이 되고 있는 건지 누구도 확신하지 못한 채 그냥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스테로이드 주사를 연골, 재생 주사나 영양제 주사 같은 걸로 착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사는 어디까지나 염증 억제용입니다. 연골을 재생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무릎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아픈 걸 잠깐 안 아프게는 해주지만 아픈 이유 자체를 해결해주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정말 중요한 건 내 무릎 상태에 이 주사가 지금 정말 필요한 상황인지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통증이 갑자기 심해졌을 때, 부기가 너무 심할 때, 이럴 때만 잠깐 쓰고 다시 중단해야 합니다. 그게 이 주사를 도움되는 약으로 남기고 내 무릎을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혹시 최근 병원에서 이번에도 주사 맞고 가세요 라는 말 너무 익숙하지 않으셨나요? 그 말이 편하긴 하지만 너무 자주 듣는다면 한 번쯤은 의사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 주사 계속 맞아도 괜찮을까요? 라고요. 잠깐은 편해도 길게 보면 더 아플 수 있는 게 스테로이드 주사입니다.
그러니 무릎에 주사 맞기 전엔 꼭 한번 오늘 들으신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이야기할 게 더 많습니다. 사실 무릎 주사에는 스테로이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좀 더 부드럽고 안전하게 통증을 줄이는 주사도 있거든요. 이어서 그 주사들이 어떤 건지 또 언제 맞으면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무릎 주사 맞으세요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주사인지 자세히 모르고 그냥 맞고 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병원에서 쓰는 무릎 주사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각각의 쓰임새도 다릅니다. 특히 히알루론산 주사와 스테로이드 주사, 이 둘은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릅니다. 먼저 히알루론산 주사, 흔히 연골 주사라고 부르죠. 이건 관절 안에 있는 윤활액 같은 걸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릎 안에서는 뼈와 뼈 사이가 직접 닿지 않도록 마찰을 줄여주는 윤활액이 있어야 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이게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 움직일 때마다 뻑뻑하고 아프고 연골이 더 쉽게 닳게 되는 거죠. 히알루론산 주사는 바로 이 윤활액을 보완해주는 주사입니다. 쉽게 말해 뻑뻑한 문에 기름칠을 해주는 거랑 비슷합니다. 문이 부서진 건 아니지만 자꾸 소리가 나고 잘 안 열릴 때 기름만 잘 쳐줘도 부드럽게 움직이잖아요.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절 사이가 건조해졌을 때 히알루론산 주사를 맞아주면 움직임이 훨씬 수월해지고 통증도 덜해집니다. 이 주사는 특히 퇴행성 관절염의 초기부터 중기까지 비교적 무릎의 구조가 크게 망가지지 않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몸에 큰 부담 없이 맞을 수 있고 부작용도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죠. 다만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주사 맞고 바로 걷기 편해지는 걸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히 맞으면서 관리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반면 스테로이드 주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염증을 강하게 눌러주는 약입니다. 불이 난 집에 소화기를 확 뿌리는 식이죠. 통증이 극심하고 부기까지 심한 경우엔 이보다 빠르게 효과를 주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맞으시는 거고요. 하지만 여기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통증을 억제하는 건 잘하지만 관절에 기름칠 역할은 못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반복적으로 자주 맞으면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 조직 자체가 손상될 수 있고 무릎뼈도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이건 응급용으로만 쓰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를 정리하자면 히알루론산 주사는 천천히 그러나 안정적으로 무릎을 관리해주는 방법이고 스테로이드 주사는 빨리 그러나 일시적으로 통증을 잡아주는 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잘 선택해야 해요. 무릎이 욱신거리고 붓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당장 통증이 너무 심한 날은 스테로이드로 불을 끄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무릎이 뻐근하고 움직일 때마다 자꾸 삐걱거리는 느낌이 든다면 히알루론산처럼 부드럽게 관리해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만약 의사 선생님이 이번에도 같은 주사 맞을게요 라고 하신다면 그냥 고개 끄덕이기 전에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어떤 종류의 주사인가요? 내 무릎 상태엔 이게 제일 맞는 건가요? 라고요. 그 한마디가 앞으로의 무릎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사보다 좀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은 내 몸에서 나온 성분으로 무릎을 회복시키는 신기술 주사도 나와 있습니다. 바로 PRP 주사와 줄기세포 주사인데요. 다음 이야기에서 이 두 가지를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엔 병원에서 무릎 주사 맞으러 갔더니 이제는 줄기세포 주사도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름부터 생소하고 뭔가 특별해 보이기도 하죠. 그 전에 먼저 PRP 주사라는 것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PRP는 조금 어려운 말로 차가혈소 판풍부혈장이라고 합니다. 너무 복잡하죠? 쉽게 말하면 내 피 속에 있는 회복, 도우미 성분을 뽑아다가 아픈 무릎에 다시 넣어주는 주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몸은 다치면 알아서 고치려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피 속에는 이 힘을 도와주는 성분이 담겨 있는데 이걸 골라서 더 진하게 만든 다음 관절에 주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염증을 줄이고 상처를 치유하려는 반응이 생깁니다. 마치 우리 몸이 여기가 고쳐야 할 곳이구나 하고 스스로 알아채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 주사는 특히 관절염 초기나 중기 단계에서 아직 연골이 완전히 닳지 않았을 때 효과가 좋습니다. 회복 속도는 개인마다 다르지만 자연 치유력을 믿고 기다리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더 진행된 관절염이거나 PRP로 큰 효과를 못 본 경우에는 줄기세포 주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뭔가 최신 기술 같고 고가일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실제로 이 주사는 2023년과 2024년에 국내에서 신의료 기술로 등재될 만큼 새롭게 인정받고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줄기세포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재료 창고 같은 존재입니다. 필요에 따라 뼈가 되기도 하고 연골이 되기도 하죠. 이 주사는 내 몸에서 골수나 지방을 뽑아서 그 안에 있는 줄기세포를 꺼내 관절에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는 BMAC라는 골수 줄기세포 주사, 그리고 SVF라는 지방 줄기세포 주사가 있습니다. BMAC는 골반에서 뽑은 골수를 농축해서 쓰고 SVF는 뱃살이나 엉덩이에서 지방을 채취해서 만듭니다. 둘 다 내 몸에서 나온 거니까 거부 반응이 거의 없고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는 데 직접적으로 착용합니다. 특히 지방은 나이가 들어도 줄기세포의 힘이 비교적 덜 약해져서 고령자 분들에게 더 적합하다고도 합니다. 물론 이 주사들이 모든 사람에게 다 효과적인 건 아닙니다. 연골이 완전히 닳아 없어졌거나 무릎뼈의 구조적인 문제가 심한 경우엔 이런 주사보다 다른 치료법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무조건 이 주사를 권하는 게 아니라 관절 상태를 MRI나 X-레이로 보고 나서 맞는 사람에게만 선택적으로 시도하는 겁니다. 무릎 주사에도 이렇게 다양한 방식이 있다는 걸 처음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스테로이드 하나였는데 이제는 내 몸에서 나온 성분으로 내 몸을 고치는 시대가 온 거죠. 하지만 아무리 좋아 보이는 치료라도 내 무릎 상태와 안 맞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떤 주사가 좋은지가 아니라 어떤 주사가 지금 내 무릎에 맞는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병원에서 두세 마디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충분한 상담과 설명을 듣고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 무릎에 맞는 주사를 선택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또 병원에서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을 정리해보면 무릎 주사도 종류가 참 많고 각각의 특징도 꽤 다르다는 걸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남에게 좋았던 주사가 나에게도 좋을 거라는 보장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무릎 주사를 맞기 전에 몇 가지 꼭 점검해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관절염이 어느 단계인지 파악하는 겁니다. 무릎 관절염은 보통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뉘는데 초기에는 연골이 조금씩 닳기 시작하고 중기에는 연골 사이 간격이 좁아지고 말기에는 뼈와 뼈가 거의 붙을 만큼 닳아 없어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연골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경우엔 히알루론산 주사나 PRP처럼 부드럽게 관리하는 방법이 좋고 이미 많이 닳은 상태라면 줄기세포 같은 재생치료나 수술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관절 상태는 겉으로 봐선 잘 모릅니다. 걷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어도 엑스레이나 MRI를 찍어보면 생각보다 진행된 경우도 많습니다. 두 번째는 통증의 성격을 파악하는 겁니다. 무릎이 욱신욱신 쑤신다, 밤에 더 아프다, 붓는다, 움직일 때만 아프다, 이런 느낌들이 다 조금씩 다른 원인을 말해줍니다. 예를 들어 붓고 뜨거운 느낌이 함께 온다면 염증이 심한 거니까 일시적으로 스테로이드 주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때만 뻐근하다면 윤활이 부족해서 그런 걸 수 있고
그럴 땐 히알루론산 주사가 더 맞는 거죠. 세 번째는 내 일상 활동 수준입니다. 무릎이 불편해도 하루 대부분을 실내에서 보내고 격한 움직임이 없다면 통증이 아주 심하지 않는 한 주사보다는 꾸준한 운동이나 체중 관리로 버틸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많이 걷거나 계단을 자주 오르내리는 환경이라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좀 더 강한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따져봐야 어떤 주사가 나한테 맞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병원에서는 이런 설명 없이 이거 맞으시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라는 말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 우리가 스스로 준비된 질문을 던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병원에 가셨을 때 꼭 물어보셔야 할 질문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제 무릎은 지금 어떤 단계인가요? 엑스레이나 MRI를 찍었다면 그 결과를 직접 보여달라고 하세요. 그걸 토대로 치료 방향이 달라집니다. 둘째, 지금 맞는 주사 성분이 뭔가요? 스테로이드인지, 히알루론산인지, PRP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에 맞는 기대 효과와 주의점을 알 수 있죠. 셋째, 이 주사는 몇 번까지 맞아도 괜찮은가요? 특히 스테로이드의 경우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던지면 의사도 더 신중하게 접근하게 됩니다. 넷째, 이번 치료 말고 다음 단계는 뭐가 있나요? 지금 주사가 안 듣거나 다음 단계에 가게 되면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미리 알고 있어야 마음이 덜 불안합니다. 다섯째, 운동이나 식습관으로 개선 가능한 범위가 있나요? 무릎 치료는 주사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활 습관이 함께 가야 오래 유지됩니다. 이 5가지 질문은 단순한 정보 확인이 아니라 내 몸을 지키기 위한 권리입니다. 병원에서는 환자가 똑똑한 질문을 던질수록 더 친절하고 성의 있게 설명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고개 끄덕이며 주사 맞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무릎 때문에 자주 주사를 맞고 계시다면 한 번쯤 이 질문들을 들고 병원에 가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을 정리하면서 일상에서 무릎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들까지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건 단순히 주사를 맞을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주사가 있는지, 각각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그 주사가 지금 내 무릎에 맞는가라는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었죠. 정리해보면 스테로이드 주사는 급할 때 염증을 잠시 꺼주는 응급용입니다. 반복 사용하면 오히려 무릎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히알루론산 주사는 관절의 윤활을 더해 부드럽게 움직이게 도와주는 연골 관리용이죠. 그리고 PRP, 줄기세포 같은 최신 주사들은 내 몸의 자연, 회복력을 끌어올려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다르고 내 관절 상태에 따라 잘 선택해야만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아무리 좋은 주사를 맞아도 결국 무릎을 쓰는 건 내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영상의 마지막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생활 속 실천법을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작지만 꾸준히 하면 주사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도 있거든요. 첫 번째, 체중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건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내 몸무게에 1kg 줄면 무릎엔 35kg의 하중이 덜 가해진다고 해요. 무릎이 아픈 분들에게 이보다 효과 좋은 처방은 없습니다. 하루에 조금만 덜 먹고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무릎에 무리 가지 않게 걷는 습관을 들이세요. 계단은 최대한 피하고 평지 위주로 쿠션 좋은 운동화를 신고 걷는 게 중요합니다. 무릎이 아플 땐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30분 걷기보다 5분씩 6번 나눠 걷는 게 훨씬 낫습니다. 세 번째, 무릎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입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면 무릎 관절의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는 동작, 벽을 짚고 천천히 스쿼트 자세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단, 통증이 있을 땐 무리하지 마시고 전문 물리치료사에게 방법을 먼저 배우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무릎을 차갑게 또는 따뜻하게 하는 방법도 구분해서 사용하세요. 붓고 열이 날 때는 냉찜질로, 뻣뻣하고 쑤실 땐 온찜질이 도움이 됩니다. 증상에 따라 반대 효과가 날 수도 있으니 이 점 꼭 기억해 두세요. 다섯 번째, 무릎에 대해 내가 스스로 공부하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기르세요. 병원에서 주는 설명만 듣기보다는 이렇게 영상을 통해 미리 정보를 알고 가면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내 몸을 잘 아는 건 결국 나 자신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무릎 건강은 단번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아주 작은 실천을 시작하면 됩니다. 주사 하나 줄이고 하루 한 번 스트레칭하고 평소보다 천천히 걷기만 해도 무릎은 반응합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나아지는 길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당신의 무릎 건강에 작은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가족이나 지인 중에 무릎 통증으로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알고 나면 아끼는 사람의 무릎도 함께 지킬 수 있으니까요. 당신의 무릎, 당신의 선택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